다시 대주세요.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택입니다. 저거 때문에 날짜가 안 보이네. 카드를 다시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차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11시부터 일 시작했고요. 지금 14,000원 찍었습니다. 여기는 기름역 쪽이고요. 예, 이제 시내 쪽으로 슬슬 나갑니다. 나가봐야 뭐 점심시간 걸려갖고 뭐 없지만, 그래도 뭐 저는 동네발이 일 안 하니까 슬슬 나가야죠. 2명 태웠어요. 11시 전까지 2명 태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들어가서 잘 잤고요. 자, 오늘 또 11시부터 또 오늘은 좀 선방을 해야죠. 어저께 선방 못하고, 어저께 너무 일이 안 돼서 그냥 들어갔는데, 오늘은 한번 25장 찍어 봐야지요. 옛날 같은 25장은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25장이 대박이니 참. 그래도 뭐 찍어야지요. 25장. 25장 장거리 하나 태우면 끝나는 건데. 힘들죠. 자, 반대편 차선의 호출은 연신 뜹니다. 반대편 차선의 호출 당연히 안 잡지요. 여기서 차 돌리지도 못하지요. 반대편으로 갈 수도 없지요. 또 다시 또 동네로 들어가야 되지요. 좋은 조건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잡지요. 네. 반대편에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택시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비까지 오고. 오늘 비 오니까 또 손님이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하면서 재미난 또 얘기나 생각이 있으면 또 키겠습니다. 12시 18분이네요. 저 개인 택시 저가 얼마나 손님을 못 태워가지고 굶주렸으면 아주 그냥 1차선으로 왔다가 가차선으로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결국 하나 태우네요. 그래요. 저렇게 태워야죠. 네.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 밖에. 그냥 흐름대로 가면서 그냥 손님 있으면 태우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1차선으로 가갖고 추월을 쫙 해가지고 가갖고 앞에 가갖고 그것도 가에 또 있는 손님 있으니까 또 다시 또 가차선으로 들어가갖고 그 태우려고. 아휴, 쥐밖에 모르는 거 쥐밖에. 다 태우라 이거야. 다 태우라. 가다가 또 태우고 가다가 또 태우고 버스처럼 계속 태우라 이거예요. 미어 터지게. 네.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흐름대로 가다가 있으면 그냥 태우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고 1차선으로 다 추월해가지고 그냥 다들 빈 차인데 그것들 추월해서 차 세워 앞에 가서 그 새치기 하면은 참 배때기 많이 부르겠습니다. 그 흐름을 그렇게 방해해가면서 지만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저런 애들 언젠가 사고 나요. 저러다가
저 있잖아요. 그거 블랙박스에서 그거 나오는 거 한문철인가? 그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 나온 걸 거예요 아마. 1차선을 택시가 3차선인데 1차선 택시가 잘 가다가 저쪽 가차석 인도 있는 데에서 손님이 이제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에 있다가 3차선까지 뭐 대각선으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 3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그 경차가 됐나봐요. 그 여잔데 2차선으로 오고 그냥 또 3차선으로 확 들어오니까 이제 놀란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손님을 태우겠다고 그 대가리를 그렇게 갖다 1차선에서부터 3차선까지 대가리 밀다가 결국은 뒤에 3차선을 오던 그 경차가 그거를 피하려다가 그 손님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손님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 아가씨가 이제 택시 쓰라고 그랬는데 그 새끼 도망갔어요. 결국은 판결이 나왔는데 그 아가씨는 그 무혐의고 그 택시 기사 그 저기 재판에 올라가고 형 얼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6개월인가 벌금 나오고. 그 사고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택시 기사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손님 있으면 옆 차선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그것도 속도가 좀 안 났으면 괜찮은데 속도가 거의 60, 70 그렇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갖다 밀어버린다니까요. 뒤지라 이거죠. 가차선에 있는 사람은. 그거 피하려고 저도 한번 크게 급정지하면서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손님 그거 하나 태우려다가 그거 그거 큰 사고 납니다. 그거. 아니 그렇게 태워야 돼요? 예?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지만 아는 거예요. 지만. 예? 지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으려면 지 혼자 그냥 죽던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고롭게 하면서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무식하고 택시기사 아주 그냥 못됐고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생양아치 같이 운전을 하니까. 동대문에 차 너무 많아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신라호텔 세웠습니다. 신라호텔 이빠인데 돈 좀 없나 보네요. 차 안 빠지네요. 10분 넘었는데. 저도 그 7년 동안 택시 운행하면서 사고 많이 났어요. 사고 어떤 사고냐면은 대부분 사고가 이런 사고가 많아요. 횡단보도가 끊기고 신호가 이제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뭐 전번에 사고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버스 사이에서 튀어나오든가 뭔가 이 차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을 옆 차선에서 인지를 못해요. 튀어나오는 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민식이법도 그게 민식이법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 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차를 그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그 애들이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 코란도가 그 사고가 난 건데 그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암만 차가
뭐 20km, 30km로 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급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그 차와 차 사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이 그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힌다고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부딪힌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래갖고 저기 병원에 같이 이제 모셔다 드리고 가서 이제 뭐 세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왔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딱 잡으더니 와, 천천히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사고 내용은 대충 이제 들어서 아니까 거기서 내가 좀 세게 움직였으면은 분명히 크게 다쳤을 텐데 어머니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에휴, 저도 뭐 어떡합니까. 예, 그 뭐 일어난 사고를 잘 저기 안 다치셨으면 다행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험 수가는 올라가는 거죠. 인사사고가 난 거니까. 근데 뭐 진단은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검사비 같은 거 뭐 CT까지 다 찍었으니까 그런 검사비에 대해서 그런 거는 다 이제 보험 처리를 해버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뭐 더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자비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보험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너무 높게 잡혀 있어 갖고 기본 바타 스타트가 한 160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이제 할증이 20%씩 붙어요. 그러면 사고 한 두 번만 나도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사 사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예측을 한다? 예측하면서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1차선에 좌회전 차선에 쫙 차들 이렇게 쫙 있고 그 직진 차로에 차 하나도 없는데 그냥 쭉 가서 서도 돼요. 근데 저 그렇게 안 가요. 그냥 천천히 가요. 그냥 어차피 저희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앞에 가서 서야 될 거 뭐하러 빨리 가요?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데 그냥 애초에 속도 확 줄여버려요. 그냥 20km 30km로 그냥 천천히 가요. 도로인데도 차도인데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쪼름 그러니까 그거 트라우마한 거예요. 뭐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가정해.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명동이 있는데 8차선 도로인데 거기는 이제 그 중앙선에 그 중앙 분리대 이런 거 없었어요. 8차선 도로인데 그 저녁에 잘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선두 차량이 있었어요. 선두 차량이 택시였는데 그냥 가길래 저는 그냥 2차선 가길래 저는 3차선 가고 있었거든요. 8차선 도로였으니까. 그래서 3차선 가고 있는데 저 2차선 도로에 뻥 뚫려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차가 서요. 저 택시가. 그래서 저도 쫄아가지고 그 차를 속도를 확 줄였어요. 확 줄이고 있는데 제가 막 끼기끼기 하더니 쓰더니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버리네요. 무단횡단한 거죠. 8차선 도로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넘어오는 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택시에 가려져 가지고 3차선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냥 팍 튀어나와 버리는데 저도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부딪혔어요. 부딪혀갖고 그 사람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에 경찰차가 있길래 불러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수석을 하는데 여기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단횡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사람, 일본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 불러가지고 보냈는데 그 일본 사람 다리 부러졌대요. 근데 그렇게 넓은 도로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그 앞차 옆차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 저도 속도 줄인다고 줄였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뭐 차가 껌 붙어 뭐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동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밀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와중에 부딪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쓴다고 섰는데 결국은 다리 부러지고 그 사람 그 치료 받고 일본으로 그 다음날 귀국했대요. 저는 뭐 보험 처리했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제 3주 이상 요하는 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교육 받았어요. 4시간짜리.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나오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 그 뭐 4차선 8차선 도로에서 속도를 뭐 줄여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거 한 30km 됐나 속도 줄인다고 줄인 게 30km인데 그거 퍽 튀어나오니까 뭐 쓴다고 섰는데 그 뭐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보험 처리해가지고 그 보험 수가 그것도 올라가는 거지 또. 예, 그런 사고를 계속 겪으니까 이제 이제 겁나서 이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은 저도 못 달려요. 기어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 차 사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좀 세게 간다? 튀어나왔다가는 죽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차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 많은 상태에서 골목인데 좀 넓은 골목인데 좀 지나가도 되겠다. 그러다 애들 튀어나와 봐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20km 이하로 가야 돼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는 절대 달리면 안 돼요. 차가 안 쓰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진짜 그런 도로는 뭐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요. 브레이크 발 벌써 올려놓고 운전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직 뭐 한 2년 동안은 사고가 안 났었는데 신라 호텔 서 있는데 그 주차장 있는 데서 서 있는데 손님 타갖고 종로 5가 내려줬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신라 호텔 지나가는데 내 뒤에 있던 차들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손님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요 안 들어갔어요. 예. 동호대교로 해서 그냥 강남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에도 없지만 여기는 너무 없는 것 같네요. 강남으로 넘어가서 흐르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강남에서 또 이렇게 흐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강남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또 강남이 없어요. 그러면 또 강북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또 이런다니까요. 건너가면은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가면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저기 가면 좀 더 있겠지? 저기 가면 좀 더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강남 넘어가 보고요. 넘어가서 없으면은 뭐 승차장에 차 세워야죠. 그래도 요즘에 다 이거 무급
휴직 받아갖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많은데 그나마 낫잖아요. 저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손님이 좀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호출이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호출이 뜨는과 동시에 날아가 버리네. 나중에 또 키겠습니다. 손님 내렸습니다. 가까운 데 왔는데 5,600원 나왔는데 10,000원 주네요. 너무 고맙지요. 5,000원을 팁을 주네.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와 줬다고 너무 고맙대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전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것 때문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옥수동에 갔는데 옥수동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밑에서 세워달래요. 그래서 요 바로 옆인가 봐요 아파트. 그러니까 아니래요. 저기 꼭대기래요. 근데 여기서 왜 내려요? 새벽 1시에 운동하려고 그래요? 예? 운동을 못 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미안해서 그렇대요. 택시기사들이 저기까지 올라가면은 막 투덜대고 막 싫어한대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 새벽에 저 꼭대기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요. 아유 그거 올라가달라고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그거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이 그럼 택시 타지 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 아니 택시가 뭔데, 택시가 자기 집 앞에까지 가고 아마 언덕 그런 거 불편하니까 택시 타는 건데, 그런 거 택시기사가 투덜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택시기사 할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그 데려서 내려서 그거 걸어서 그거 옥수동 그거 위에 아파트 단지까지 꼭대기까지 걸어 힘들게 걸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암만 그 택시기사가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니까요 택시기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버스를 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무조건 타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무조건 다 태워다 줘요. 동 앞에까지 다 태워다 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올라가니까 귀찮으면 택시하지 마세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노세요. 귀찮은데 뭐하러 택시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그 손님도 도중에 도로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에까지 들어가시지 왜 도중에 내려요? 그러니까 뭐 입구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손님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저는 손님이 안으로 들어가달라면 안으로 들어가드리고 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손님은 왕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 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고마웠나 봐요. 5,600원 나왔는데 10,000원 주면서 몇 초부터 더 드릴게, 좀 더 들어가 주세요. 이래 좀 약간 어지럽대요. 그래서 더 안 주셔도 되니까 저는 무조건 동 앞에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더 안 주셔도 된다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나올 때 빈 차로 나오잖아요. 그런 걱정까지 왜 해주냐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택시기사 할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기본적인 거라고요. 그 기본적인 거를 택시 기사들이 귀찮아 갖고 아유 뭐 안에까지 좀 걸어 올라가지, 걸어 들어가지. 그 택시 기사 기본 그 마인드가 안 된, 그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택시 기사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하지 마라 하라를 그런 터달지 마세요. 예? 서비스업인데 예? 최대한 손님한테 친절하게, 손님 기분 안 나쁘게, 손님 최대한 그렇게 맞춰주면서 일을 하는 거지. 예? 그거 투덜투덜 해가면서 일할 거면은 집에서 발 닦고 쉬세요. 예?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저러냐. 가로수. 신사역인데 도저히 안 타네. 지금 4시 5시간 일했는데 5만원. 똑같네요. 똑같아. 시간당 만원씩 지고 있네요. 그런데다가 손님이 너무 많다. 강남을 버리고 강북으로 넘어갑니다. 강북으로 넘어가서 없으면 오늘은 그냥 복귀를 해야겠네요. 도저히 지금 이 상태에서 4시 손님 계속 없으면은 5, 6시도 없는 시간대에 또 걸리고, 그나마 9시, 10시부터 조금 있기 시작해서 11시, 12시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몇 시간 안 되는 거를 태우려고 기다릴 바에는 오늘 이렇게 일이 안 될 때는 심하게 하는 것도 수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손님이 안 타버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호출도 하나 안 뜨지 뭐. 일은 아예 되진 않는데, 그래서 뭐 계속 저 길바닥에 뭐 나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기름 떼가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기름 떼가면서 이러면 발 닦고 들어가서 쉬는 게 나아요. 기름값 아끼잖아요. 그러면 뭐 전기도 아니고 이거 기름값인데, 가스인데 가스 지금 800원인데 계속 서 있는 거나 뭐 그렇다고 시동 끄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 안 타면은 못 하는 거예요. 화요일 죽음의 날이네요. 죽음의 날. 할 수 없죠. 없으면 없는 대로 들어가서 쉬어야죠. 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저저번 달에도 그랬고, 진짜 막 심하게 막 손님 없고 막 안 타고 막 호출도 안 뜨고 막 손님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있으면 뭐 답 나옵니까? 속만 더 쓰리죠. 답 안 나올 때는 들어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쥐어짜고 어느 정도껏 쥐어짜야죠. 안 타는데 뭐 계속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는 빨리
손님한테 하고 쉬는 것도 뭐 일의 연장이에요. 네. 그래야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손님 없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여기서 버팅긴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것이죠. 이제 정도권 1시간, 2시간 버팅기 정도껏 손님이 없어야지 버팅기죠. 딱 눈치 딱 보면 답 안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고 차 엄청 막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7시 되면은 아예 손님 없는데 9시까지 이럴 바에 들어가서 애 보는 게 나아요. 아유. 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일이 너무 안 되네요. 종로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손님 한 사람도 못 되었어요. 오늘은 그냥 일찍 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